안녕하십니까. 건강독서 모임. 오늘은 내 몸이 아프지 않고 잘 사는 법. 페이지 128페이지 올바른 식사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고요. 모노다이어트, 과일을 먹는다에 대해서 했습니다. 오늘은 160페이지입니다. 8장.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나, 어떤 걸 먹고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하느냐, 그거에 대한 질문이 한 8가지 정도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나눠보고, 또 9장은 몇 장 안 되는데 9장에 대해서도 함께 마음이 몸에 전하는 메시지인데, 마음은 우리에게 어떠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지 그 메시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희진 대표님 한번 나눠주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우선 제일 처음에 얘기하는 것은 첫 번째, 튀긴 음식을 자제하세요입니다. 160조 위에서 네 번째 줄 하나. 건강을 원한다면 튀긴 음식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 튀긴 음식은 건강한 생활에 극도로 반생산적인 음식이다. 튀긴 음식은 우리 몸에 가치 있는 그 무엇도 제공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소화계통의 업무를 과중하게 만들고 오염시킨다. 고온의 기름에 튀긴 음식물은 체내에서 파괴적인 위력을 나타낸다.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벌써 잃어버렸는가? 소화계통에 부담을 덜 주는 방법을 찾아 실천하는 것이다. 이거를 읽으면 참 너무 어떻게 해야 되나 싶습니다. 대한민국은 치킨집이 너무 많고 튀긴 거는 정말 많고, 아이들은 저도 그렇지만 감자튀김을 너무 좋아하고, 우리 남편은 도넛을 너무 좋아하고. 그런데 이 말씀하시죠? 절대 그런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런 음식의 해로움을 인식하고 소비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라, 이런 것이죠. 특히 모노 다이어트를 하는 동안이라면 더욱 그렇다. 그리고 이제 튀긴 음식을 먹으면서 당연히 야채, 생야채, 샐러리, 양배추 이런 거 많이 먹어야겠다라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합니다. 161페이지 넘어가면 두 번째 포인트가 나옵니다. 유제품은 그 어느 것보다 건강 악화에 기여하는 음식이라는 점이다. 이것도 정말 깜놀입니다. 우리가 우유를 얼마나 많이 먹으며 치즈며 우유며 뭐 우유 베이스의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게 다 그 자본주의, 상업주의의 마케팅에 속아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은 미국의 유제품 마케팅이 엄청 강한데 미국의 골다공증 환자 숫자가 전 세계적으로 제일 높다. 중국에는 골다공증이라는 단어 자체가 없다. 그들은 우유를 안 먹는다. 이러니 정말 우리가 얼마나 거대하게 속고 있는 것인지 정말 무섭습니다. 저 작년 연초에 이 책 읽을 때, 그때 아마 제가 우리 집에 그 우유 아저씨가 자기네 비즈니스가 너무 안 좋다고 뭘 좀 시켜달라고 해가지고 제가 우유를 시켰었어요, 배달을. 네. 근데 이거 듣고 제가 단박에 끊을 수는 없어가지고 플레인 요구르트로 바꿨죠. 그래도 먹으면서도 좀 뭐 마음이 그랬지만 그래도 그 사람이 너무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그랬습니다. 유제품은 조금 그러합니다. 그리고 저도 알아요. 지금도 따끈한 밥에 치즈 한 장 얹어서 간장 넣어서 이렇게 밥 비벼 먹으면 너무 맛있는 거 알아요. 우리는 왜 이렇게 입에 맛있는 게 몸에 안 좋은 게 많은지. 그러나 알면서 공부하면서 알게 되니 다른 것도 병행하겠습니다. 건강 파이팅! 건강 파이팅. 튀긴 음식을 누구나 좋아하잖아요. 정말 맛있고 그럼요. 군침 네, 돌고 얼마나 좋아요. 맞습니다. 근데 안 먹을 수는 없는데 알고서 내가 자제해야 하는 거, 그게 중요한 네, 거죠.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생각만 해도 튀긴 음식은 왜 이렇게 잘 넘어가, 또 냄새까지 튀긴 고소해. 음식 신발을 튀겨도 맛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유제품, 우리가 우유나 뭐 야쿠르트 유제품 종류 많죠. 뭐 치즈 얘기도 하셨는데 플레인 요구르트니 원이 이렇게 많아요. 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속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네, 담배 회사를 상대로 아돌프 히틀러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 당신의 거짓말을 거짓말을 천
목소리로 충분히 오랫동안, 충분히 자주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믿게 된다고 했죠. 근데 사람들이 그 수십억 달러를 벌기 위해서 의도적이고 뻔뻔스러운 거짓말을 함에도 불구하고 믿게 되는 거죠. 이 상업주의. 우리 광고에 또 눈이 멀잖아요. 광고, 수십억의 광고를 왜 하겠어요? 그 많은 이익을 성취하니까 하는 거죠. 그리고 담배 회사를 상대로 우리가 소송은 하지만 유제품 회사를 상대로 제소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162페이지입니다. 어서 오세요. 162페이지에 보면 이 포유 동물에 대해서 나오죠. 포유류는 젖을 먹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우유를 먹는다는 것은 송아지에게만 완벽하게 되어져 있는 건데 그것을 사람이 아기에게 먹이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소젖을 먹으니까 들이댈 수밖에 없어 부모한테. 순종적이지 않은 거죠. 그리고 중간쯤에 보면 162페이지 두 번째 단락의 중간쯤에 보면 아래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자연에 거슬러 이 우리가 이제 자연은 신이 만들어줬는데 자연에 거슬러 이유기 후에도 계속 젖을 먹는 단 하나의 포유동물이 인간이라고 나와 있죠. 모유가 아닌 소의 젖을 먹는 거야. 이걸 평생 먹고 있어요. 소의 젖, 우유, 크기나 모양, 필요성에 있어서 전혀 공통점이 없는 종에서 나온 젖을 먹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송아지는 태어날 때 기본적으로 40kg예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몇 킬로야? 2.5에서 4.5야. 근데 2년 만에 450에서 900kg까지 가는 게 송아지인데 인간은 고작 해야 50에서 80kg 평생을 이렇게 가지고 가는 거죠. 근데 서로 영양소가 다르죠. 그런데 우리가 평생 동안을 소젖을 먹고 있네? 우유를 먹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골다공증이라는 신종병이 생기는 거죠. 미국이 그렇게 큰 나라인데 우유를 섭취하죠. 왜? 우유를 많이 먹으니까 골다공증이 가장 많은 나라가 미국이 되는 거죠. 16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유제품의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가장 많고 섬유질이 없어요. 섬유질이. 세계 모든 보건 권위자들이 권하는 음식물 성분과 정반대의 것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게 유제품인 거죠. 유제품.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해요. 우유에는 칼슘이 풍부한데 칼슘이 풍부한데도 불구하고 왜 모유보다 우유에 300배나 더 많은 카세인이 들어있는데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까요? 여기 보시면 두 번째 단락, 하나 두 번째 단락 맞죠? 163페이지 아래에서 1년에 57억 킬로그램의 유제품을 소비하는 미국이 세계에서 골다공증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다. 유제품의 그 밑에 유제품의 상업주의자들이 가장 비난받아야 할 것이 뭐냐면 유제품이 골다공증에 기여한다는 증거가 한 무리의 술을 때로 붓는 것보다 큰데도 불구하고 치료제가 되는 것처럼 광고를 하는 거죠. 우유 좋아, 우유 좋아, 칼슘 좋아, 칼슘이 많이 첨가돼 있어서 아이들도 막 따라 부르잖아요. 근데 이것이 우리를 다 현혹시키는 거짓말이라는 거지. 그 밑에 보세요. 마지막 달라. 우유가 골다공증의 치료제나 되는 듯이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어요. 그 선진국에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스웨덴, 핀란드 우유 소비가 가장 높은데 골다공증 발병률은 가장 높아.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중국은 골다공증에 골자도 없어요. 왜? 냄새 나는 것을 싫어하니까. 중국 사람들은 유제품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의아스럽게 중국은 골다공증이 희귀병이야. 우리나라에 골다공증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이것이 이상하다면 아프리카, 아시아 국가에도 골다공증 발생률이 가장 적은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 역시 우유를 안 먹어요. 이것은 또 우연의 일치인가요? 그 중간에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손가락 관절염이 심했던 한 여인이 찾아오죠. 10년 만에 편지를 썼어요. 1980년대. 손가락 관절염이 너무 심해서 펜을 들고 글씨를 쓸 수 없을 정도였어. 근데 건강한 생활 책을 읽고 나서 두 가지의 식습관을 바꿨죠. 그게 뭐예요? 매일 아침 먹는 오트밀과 토스트, 이거 대신에 과일을 먹기 시작했죠. 그리고 모든 유제품들을 끊었대요. 그리고 몇 달이 유제품들을 끊어버리니까 펜을 잡고 글씨를 쓸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제일 먼저 편지를 쓴 거죠. 이 박사님한테. 그리고 유제품은 소활동에 무거운 짐을 줘요. 무거운 부담을 주는 거죠. 가급적 먹지 말라는 거야. 가급적. 내가 알고서 안 먹는 거하고 모르고서 막 먹는 거하고 틀리죠. 알면은 자제를 할 수가 있겠죠. 가장 좋은 것은 칼슘을 어디에서 얻어라? 식물에서 얻어라. 164페이지 마지막 달라.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칼슘을 어디에서 얻어요? 식물에서 얻어라. 땅에서 주는 게 가장 좋은 것이죠. 저 혼자 하면, 그러니까 또 나눠주고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나눠주세요. 보면 165쪽에 두 번째 단락 시작할 때 칼슘 보조 식품을 복용하고 싶다면 품질이 우수한 산후 칼슘인지를 확인 후 복용하라. 산후칼슘이라는 거를 저희가 유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먹고 있는 산후칼슘 얘기를 나중에 알려주시기도 해요. 세 번째, 165쪽. 셋째는 흡연에 관한 것이다. 이거는 이제 흡연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많은 정보가 오가기 때문에 길게는 얘기 안 하겠다 하시면서 그 다음 단락 시작하는 곳 얘기합니다. 산소를 함유한 피는 인체 구석구석에 있는 마지막 세포까지 도달하여 영양분을 주어야 한다. 영양분을 얻지 못한 세포들은 죽는다. 그렇기 때문에 인체에 14만 5천 킬로미터가 넘는 혈관이 있다. 혈액의 그 흐름이 제한되면 나쁜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담배를 한 모금 들이마실 때마다 15만 5천 킬로미터의 혈관이 모두 위축된다. 모두 위축된다. 이것은 인체의 모든 활동이 방해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기관이 최상의 영역으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15만 5천 킬로라는 어마어마한 길이의 혈관이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도 놀랍고, 담배를 마시면 15만 중에 10%가 20%가 아니고 모두 영향을 받아서 결국 혈관이 미치지 않는 신체 기관은 없으니까 신체 기관에 이렇게 거대한 폐해를 미치는구나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165쪽으로 넘어가서 165쪽으로 넘어가서 위에서 세 번째 줄. 그러나 흡연자들에게 좋은 소식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인간은 누구도 타고난 흡연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인체는 폐를 보호하고 폐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할 각오가 되어 있다. 모노다이어트로 살아있는 음식과 과일을 먹고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섞어 먹지 않고 익힌 음식을 먹기 전에 생식물 소화효소를 사용한다면 인체는 새로 생산된 에너지로 자신을 치료하기 시작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흡연에 대한 갈망이 자동적으로 줄어든다. 하비 다이몬드 박사는 항상 어렵지 않게 쉽게 저희가 접근할 수 있도록 방법을 열어주시고 찾아주시고 또 설명도 해주시고 되게 긍정의 끈을 놓지 않아 주셔서 항상 너무 감사해요. 흡연도 정말 흡연에 대한 각종 위험을 강조하는 그림이나 설명 대신에 이분은 우리 인체가 가지고 있는 본연의 치유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식습관, 생활습관을 바꿔나가면 저절로 담배를 끊을 수 있다라고 저희의 기분을 북돋아 주시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래에서 166쪽 아래에서 아홉째 줄 항상 강조하지만 인체는 우리의 가장 큰 아군이며 건강을 최적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 우리가 적절한 식사법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할 때 우리 몸 역시 자신의 역할을 확실히 알 것이다. 우리가 우리 할 일을 하면 몸은 언제나 우리를 기꺼이 도와줄 채비를 하고 있음 강조하는 얘기. 2024년 1월 달에 듣는
희망의 메시지 감사합니다. 건강 파이팅! 건강 파이팅.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어떠세요? 맞는 말 구석구석? 네, 저도 깜짝 놀랐죠. 인체에 14만 5천 킬로가 5천 킬로미터가 넘는 혈관이 있다. 근데 담배 한 모금 뻐끔으로 인해서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 신체가 건강하게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 놀랍죠. 그러면 우리가 모노 다이어트로 할 때는 음식과 과일을 살아있는 것을 먹어라. 그리고 단백질과 샐러드, 탄수화물과 샐러드 같이 함께 먹는 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아, 이거 27년 만에 하루 두 갑을 피웠던 여성이 이것을 끊었대. 어떻게 이 두 갑을 피웠는데 끊을 수 있었을까요?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운동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운동. 걷기나 조깅, 자전거 타기, 수영, 테니스 이런 것을 규칙적으로 하고 있으면 훌륭하다. 식사 원리를 운동을 하지 않고 있다면 아무리 식사 원리를 명확히 따른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무 운동도 하고 있지 않으면 관절염이나 근육통, 루푸스, 만성피로 증후군 극복에 성공할 확률이 줄어든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제 맞게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운동과 음식은 항상 같이 따라다닙니다. 자, 인간의 몸은 움직이도록 만들어졌죠. 사용하지 않으면 퇴화해버려요. 그러면 우리의 뇌를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의 뇌를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의 뇌는 점점 퇴화가 되는 거죠. 우리가 쉽게 보고 접하고 하는 것들을 그냥 무의식적으로 지나가. 예전에는 핸드폰이 나오기 전에는 전화번호 수십 개, 수백 개를 다 외웠죠. 누구 하면은 몇 번, 몇 번. 그러면 지금은 뭐예요? 내 가족의 전화번호도 외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낭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낭독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죠. 게임을 하면은 이 내가 그냥 퇴화돼 버려. 그러니 이게 창의적인 생각이 안 나오는 거죠. 낭독을 함으로 인해서 이게 내가 깨어나서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생각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의 폭을 열어줘야 되는데 식당이나 어디 가면은 한 살, 두 살 아이들한테도 핸드폰 쳐다보게 해놓고 우리 어른들은 식사를 하고 즐기잖아요. 아이가 울지 않으니까. 그러니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생각이 달라지겠어. 핸드폰을 안 주면 아이가 이렇게 주변에도 두리번거리고, 어? 볼 게 많잖아요. 근데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으니 생각의 영역의 틀이 잡히는 거죠. 네, 걷기가 좋다고 이야기를 해주죠. 두 번째 단락에 보면 걷기. 단기적으로는 몸을 단련시키고 장기적으로는 건강을 유지시켜준다. 튼튼한 근육에서 규칙적인 운동을 할 필요가 없어요. 퇴화되지 않도록 계속 움직여줘야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말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노인들이 입을 닫게 되는 거잖아. 말도 안 나오잖아,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가 퇴화시키지 않으려면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뇌는 나는 새로운 것만 보기면 머리 아파. 나 이거 정말 싫어. 이렇게 되거든. 제가 요즘에 인공지능인가? 그 코딩을 이렇게 보니까 어, 쉬운 줄 알고 접근을 했는데 쉽지 않았어요. 어렵더라고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인다는 건 어, 어려운 것입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에 30분 이상 충분히 걸으세요. 그래야 온몸에 지금 너무 졸리니까 걸으러 나갈게요. 안녕. 어머 너무 졸려요. 네 30분 이상 30분은 충분히 활기차게 걸어야 돼. 활기차게 그냥 느적느적 천천히 걷는 게 아니라 몸에 생동감 있게 활기차게 걸어야 합니다. 자, 다음 또 나뉘어 주세요.
우리 희진 대표님이 걸으러 나가니까 발표하실 분이 사라졌어. 우리 순혜 대표님도 발표해 주세요. 왜 나가셨대요? 이게 발표를 이거하고 직접 관계가 있는 말은 아닌데 이제 아까 흡연 얘기를 읽다 보니까 탤런트 중에 최강희라는 배우 혹시 아셔요? 네. 최강희라는 배우가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자기가 이제 뭐 일도 열심히 했지만 우울증이 온 시기도 있었고 술도 되게 많이 먹었고 담배도 많이 피웠다. 이렇게 저렇게도 한 보고 다 안 됐는데 어느 날 하느님한테 기도를 했대. 하느님께서 나 만드셨으니 나 좀 어떻게 고쳐달라. 나 술도 못 끊겠고 담배도 못 끊겠다. 내 힘으로는 안 된다. 뭐 그러면서 하느님한테 기도를 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기억이 나요. 그래서 끊었다고도 했던 것 같아. 그렇다고 또 다시 폈다고도 했던 것 같고. 그런데 뭐 그렇게 지금 뭐 여기는 우리 4명 있는데 부흥 선생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다 어쨌거나 주님을 알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존재가 있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크고 작은 순간에 정말 도움이 되는지가 그런 걸 볼 때도 문득 떠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랬습니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우리가 믿는 신이 있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죠. 인간을 의지해서 살 수는 없는데 신을 의지해서는 살 수가 있어요. 살아갈 용기가 없는 분들에게. 네. 믿음이 있으면 좋겠죠. 감사합니다. 네, 순혜 대표님. 저는 그 5번째로 해가지고 168페이지 그 아래에서 6번째, 한 4번째 가장 일반적인 통증은 두통과 유통이다. 이게 좀 와닿았거든요. 그래서 169페이지 10번째 정도? 9번째?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번째 단락, 3번째 단락. 두통이 실질적인 원인은 뇌로 통하는 혈관이 수축하거나 부분적으로 닫히면서 발생한다. 이 혈관이 수축하면 두개골로 들어가는 피의 흐름이 제한되어 두개골 주위에 있는 혈관이 피를 보유하게 된다. 이것이 압력을 받으면 뭔가가 터질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즉, 두통의 원인은 두개골 주위의 혈압 상승인 것이다. 전 두통이 별로 많진 않은데 지난번 한번 여기 전체적으로 너무 무겁다 하는 걸 느꼈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혈관이 뇌로 통하는 혈관이 수축하거나 부분적으로 닫히면서 발생하는 그것도 기였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더 깊게 보게 됐어요. 왜 이게 그렇게 머리가 무거웠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뭔가 신경을 쓰고 계셨겠죠. 그럴까요? 네. 그리고 이제 170페이지에 2번째 줄에 두통은 뇌가 피로 몰리는 유독 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처절한 몸짓이다. 우리가 처절한 몸짓 그 말에 시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두통의 유독 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처절한 몸짓이다라는 말을 재밌게 받았고 그리고 3번째 단에 두통과 마찬가지로 요통을 겪게 되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근육 내부에 있는 연결 조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근육통, 건이나 인대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며, 루푸스, 허리에 있는 수많은 관절 중 하나나 골반, 혹은 그 둘이 연결되는 곳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관절염. 그래서 요통의 또 다른 원인은 신경이 조이는 것에 있다. 저는 요통을 그렇게 많이 느껴보진 않았는데 기도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허리가 아프지 않냐고 막 물어보더라고요. 왜 물어보는지는 모르겠어요. 허리는 저는 많이 아프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자하도 오래 앉아 있으면 여기 아프지 않아요? 저도 아픈데 오래 앉아 있으면? 오래 앉아 있으면 아픈데, 그냥 일상생활에서는 그런 것을 말했던 걸까요? 170페이지에 2번째 줄에 두통과 마찬가지로 요통을 겪게 되는데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 근육내부에 있는 연결 조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고, 근육통, 건이나 인대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으며, 루푸스, 허리에 있는 수많은 관절 중 하나나 골반, 혹은 그 둘이 연결되는 곳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관절염. 그래서 요통의 또 다른 원인은 신경이 조이는 것에 있다. 저는
특별히 그렇지는 막, 않겠지. 허리가, 평상시에 아픈 거죠. 그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아프지 않는데, 허리 아프지 않냐고 물어보면서, 뭐 때문에 물어보는 걸까? 내가 의식하지, 우리가 그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있나?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기는 하더라고요. 그, 지난번에 어떤, 고통의 비밀에서 그게 나왔었잖아요. 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허리가 잘못 이렇게 오래 있으면 튼튼하면 좋은 거지, 튼튼하면. 네. 튼튼한 것 같진 않은데. 아니, 튼튼하니까 안 아픈 거지. 아프면 안 튼튼한 거고. 아, 네. 그런 그렇지 저기, 그 172페이지 아래에서 둘의 다섯 번째. 산소를 함유한 피가 뇌로 흘러 들어가면 몸의 모든 활동이 훨씬 효과적으로 진행된다. 더욱이 물구나무 판을 이용하면 림파액의 흐름이 가속화되어 체내 독소 제거 활동을 강화시킨다. 물구나무 판을 사용해 규칙적으로 몸을 거꾸로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아무리에게도 충분하지 않다. 어렸을 때 정말 이거 많이 했잖아요. 물구나무 소송에. 근데 나이 먹을수록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에 운동기구 있죠. 네. 근데 어떤 사람이 진짜 허리 디스크로 계속 고생을 했어요. 근데 물구나무를 서니까 이게 뼈가 이렇게 펴지면서 척추도 안 아파지고 키도 늘었대요. 아, 이게 뼈가 이렇게 늘어나니까 키도 커졌다는 거야. 그리고 혈액이 우리가 매일 아래로만 가는데 위로 이제 싹 쏠리니까 혈액순환도 잘 되고. 아, 근데 지금은 혈액순환 물구나무 쓰고 싶어도 잘 안 되죠. 집에서는 할 수가 없어. 기계가 없으니까. 아니요. 어렸을 때 우리 그 저기다 했잖아요. 벽에다 대고. 벽 사이 그 모퉁이에다가 거기다 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베개 하나 이렇게 해놓고 머리에다 이렇게 딱 하고. 맞아요. 지금도 이렇게 한번 해보셔요.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겠. 그래서 머리가 두통이 뇌에 피가 안 가서 두통이 있는 건가? 이거 우리가 머리를 항상 차갑게 해줘야 돼. 차갑게. 혈관이 그래야 잘 돌아가죠. 네, 별로 없는데. 감사합니다. 정기적으로 몸을 거꾸로 해주면 척추 골 사이를 부드럽게 열어서 아주 약간이라도 분리시키면 등뼈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대요. 우리가 직립보행만 하는데 동물들은 척추 허리 디스크가 없잖아요. 네 발로 걷기 때문이죠. 우리도 이렇게 백수장님 만나면 이게 네 발로 이렇게 막 걷는 거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땅을 짚고 네 발로 걷는 게 가장 좋죠. 말하자면 제가 지금 막 떠오른 건데 청소를 할 때 물걸레질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물걸레질을 하면서 이렇게 네 발로. 우리 초등학교 때 뭐지? 나무 바닥 했잖아요. 그 맨날 이렇게 밀고 다녔잖아. 그죠? 기억나세요? 나무 바닥 쭉 이렇게 밀고 다녔던 거? 밀고도 다니고 아마 그거 서로 그 걸레다 왁스 해가지고 맞아요. 왁스 칠하고 막 미끄럽게. 음. 그때 막 그랬어. 그렇게 쫙 밀고 나가면 이게 허리 환자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숙이는 거 좋아하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또 우리 나눠주세요. 그리고 한 가지 더 173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일화가 나오는데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볼게요.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가 그는 걷는 것조차 매우 고통스러워했다. 디스크 때문에. 디스크 때문에 매우 고통스러워했죠. 그런데 거기 두 번째 단락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자네 물구나무 판에 대해 들어보았나? 예, 물어봤죠. 그러더니 이것을 구입해서 거짓말처럼 하룻밤 사이에 디스크의 고통에서 해방되었대요. 왜 디스크 있는 사람들한테 권해주면 좋겠죠. 지금도 하루에 거의 2시간 동안 몸을 거꾸로 하고 지낸다는 말을 덧붙였다. 그러면 우리가 디스크 환자들 병원 가서 수술하지 말고 수술해도
나중에 이게 밑에까지 잘못 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반신을 못 써. 그런 사람들 종종 있거든요. 제가 뒷설 강의할 때 보면은 이게 네 발로도 오시는 분이 있어요. 전 그분을 보고서 정말, 이야, 다른 사람 같으면 침대에 누워있을 텐데 어떻게 네 발로 이렇게 걸어서 이걸 배우러 오실까.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못 걸으니까 두 발 짚고, 네 발. 얼마나 시간 많이 걸리겠어요. 그런데도 오시더라고요. 허리 디스크는 함부로 수술하면 안 되겠죠. 네, 해피투게더님 어서 오세요. 그리고 또 나눠주세요. 건강 파이팅. 뒤에 장은 안 읽으셨나요? 6번째, 173쪽의 아래에서 일곱째 줄이 6번째로 말할 것은 독소를 제거하려는 인체의 눈물겨운 노력에 대해서다. 우리 몸은 모든 독소를 제거하기 원한다. 그것이 연결 조직에 있든 머리의 혈관에 있든 직장에 있든 상관없이 독소를 제거하려는 노력은 끊이지 않는다. 충분한 에너지가 있는 한 인체는 가능한 빠르고 효율적으로 독소를 모아서 제거한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음식을 많이 먹어서 임파계통을 도울 때 여러 가지로 서로 다른 질병이 동시에 호전되는 이유가 된다. 저희가 홍미님이 내지는 주영님이 가르쳐 주는 것 중에 어깨 두드리기 이렇게 하고 인파 여기 있는데 두드리기 있잖아요. 지금 생각난 김에 잠깐 여기 8번씩 두드리고 가겠습니다. 오른손으로 왼손 겨드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바꿔서 오른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고마운 인파에게 한 번 더. 팔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팔 바꿔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저희 몸에서 노폐물을 독소를 몰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애써주는 신체를 위해 저희도 기회 닿을 때마다 옆구리를 톡톡 만져줘야 되겠습니다. 건강 파이팅! 건강 화이팅. 여기 겨드랑이하고 그다음에 스타곤이 있죠. 여기 만나는 부분. 전립선 자궁암 이게 많은데 그리고 유방암도 많잖아요. 그 임파계통을 항상 주물러 주든가 문질러 주든가 열어줘야 돼요. 왜 그래야 개그맨 박나래하고 장도연이 잘하는 거 있잖아, 이거. 이게 사실은 건강에 되게 좋았던 거야. 사람 있을 때는 할 수 없지만, 혼자 있을 때는 자주 하시길. 저도 자주 하고, 여러분도 자주 하시길. 네, 감사합니다. 174페이지 볼게요.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결장의 문제를 이야기를 했죠. 근데 그 밑에 내려오면은 규칙적으로 항염제를 복용했죠. 규칙적으로 항염제를 복용했는데 상태는 더욱더 악화되죠.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니까 더 이상 외출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죠. 그런데 그러다가 어떻게 되었어요? 제거되지 않은 독소가 연결 조직에 얼마나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를 박사가 설명을 해줍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떻게 해요? 실천을 하죠. 해결 방법은 똑같은데 그것을 이제 안 먹는 거죠. 항염제를. 근데 항염제를 안 먹고 나니까 6개월쯤 되니까 모든 증상이 다 없어졌죠. 다 없어져서 항염제도 복용하지 않게 되었다. 출혈도 멈췄고 그리고 고혈압 증세도 완화되었다고 나오죠. 생활 습관을 바꿔야 돼. 맨 마지막 줄에 보면 생활 방식을 바꾼 6개월 후 더 이상 인데랄을 복용할 필요가 없었다. 인데랄은 고혈압 약이죠. 고혈압 약이 인데랄인데 이것을 생활 방식을 바꿔보니까 10년 만에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 말고도 습진이나 건선, 피부가 가렵고 벗겨져서 고통스러웠다. 크림이나 로션을 발라댔지만 전혀 호전이 없었죠. 내 생활 방식 박사님이 권고해준 대로 하니까 그것이 완전히 치유가 된 거죠. 그리고 175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니까 그 위에 그는 체중을 줄이려는 그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대요. 근데 인체가 스스로를 치유하면서 역동적인 성질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결장염, 고혈압, 가려움, 과체중은 별도의 구체적인 치료를 위한 완전히 다른 문제들로 보이는데 이것이 다른 문제들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연결된 조직에 독소가 쌓여 있다면 여러분들의 몸에 이제 다른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러면서 일곱 번째는 완전 천연식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완전 천연식품 그린 슈퍼푸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린 새싹 해가지고 또 한동안 막 열기가 가득했었잖아요. 그린 새싹 해가지고, 그죠? 그린 음료, 그린 새싹, 그린 분말 해가지고. 자, 슈퍼푸드에 열광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176페이지에 재배, 주스, 상품의 처방에 이르는 모든 과정이 순도와 탁월성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렇게 해서 나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도 있겠죠. 유기농. 모두 이것들은 유기농으로 재배된다. 비타민, 미네랄, 항산화제, 식물 영양소, 아미노산, 지방산. 식물에서 추출한 요소로 꽉 채워 있어서 온전히 살아있는 음식. 우리는 식물에서 자라난 음식을 먹어야겠죠. 그리고 류마티스성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현저하게 호전이 되었다. 라는 말이 나오죠. 176페이지. 이 박사님이 말초신경 쇠약이라는 그 위험한 상태에서 살아남았잖아요. 죽는다고 했는데 살아남았어. 그 이유가 뭐예요? 이 다이옥신의 독성에 해로운 음식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신선한 과일과 과일 주스, 슈퍼푸드 이게 자기 식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치명적인 화학 물질이 중독되었음에도 오늘날까지 건강을 지켜주었다. 살아있는 음식을 먹어라. 그러니까 아침에는 될 수 있으면 과자나 뭐 빵, 토스트 이런 거 먹지 말고 과일을 먹으라는 거죠. 과일이나 과일 주스 이런 것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덟 번째는 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물이 치료의 핵심이다. 이 책이 별도로 있어요. 그런데도 물이 중요하기 때문에 박사님이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무엇이 우리 행성을 그렇게 유일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까? 여러분들의 몸을 무엇이 특별하게 만들고 있을까? 이 물은요, 지구에 색깔을 입혀줄 뿐만 아니라 생명을 품을 수 있는 능력을 줘요. 이게 물이 없잖아? 그럼 식물이 말라 죽어요. 근데 식물이 말라 죽는 것을 보면서, 아유, 쟤는 목말라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죠. 또 우리의 몸이 목말라서 아픈데, 몸이 왜 아플까? 이런 생각도 못 하는 거야. 내가 왜 아픈지를 모르는 거죠. 물은 자연의 촉매제이고 생명의 열쇠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렇다면 우리의 몸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70%가 넘는 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하루에 물을 2리터를 소비를 한대요. 그러면은 하루에 2리터의 물을 우리가 먹어줘야 하는 거야. 먹어주지 않다 보니까 우리 몸이 또 아프기도 하죠. 177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우리가 숙제할 것은 신체가 70% 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물이라는 행성 안에 살고 있는 거죠.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도 그걸 뭐라고 하죠? 양수 속에서 살고 있었잖아요. 양수 속에서도. 물고기도 물 속에서 살지 않고 밖에 내놔봐요. 죽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건강하게 살려면 물을 먹어야 하는 거죠. 177페이지 하나, 둘, 세 번째, 끝에서 세 번째 보면은 심폐기관 이야기가 나오죠. 심장은 14만 5천 킬로미터에 이르는 혈관을 통해 산소를 포함한 6리터의 피를 온몸에 있는 모든 세포에
운반을 한다. 심폐계통과 관련된 병으로 죽는 사람이 다른 모든 병으로 죽는 사람을 합친 것보다 많다는 사실은 중요하죠. 그 면역체의 심장이며 영혼인 임파기관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6만 4천 킬로그램의 음식물로부터 생기는 노폐물, 매일같이 죽어나가는 수십억 개의 세포와 평생 동안 먹는 게 6만 4천 킬로그램이네요.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이 안 가시겠죠. 내 몸무게가 지금 뭐 50kg다. 그러면은 6만 4천 킬로그램이 평생 먹는 음식이야. 근데 이 음식을 다 먹으면은 더 빨리 죽겠죠. 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몸도 내가 쓸 만큼 다 쓰면은 운동선수들이 단명한다고 하잖아요. 평생 쓸 몸을 다 썼기 때문에 음식물도 마찬가지야. 내가 오래 살고 싶으면은 적게 먹어야 하는 거죠. 많이 먹으면은 빨리 수명이 단축되는 거야. 이 독소가 쌓여서 관절염이나 근육통, 루푸스, 만성피로 증후군의 원인이 된다. 몸속의 임파액은 피보다 3배나 많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도대체 임파계통과 심폐계통에 물과 무슨 관련이 있냐 물어보는 거죠. 네, 희신 대표님처럼 물을 수시로 들어 먹어야 돼요. 심파계통의 연료인 피와 임파계통의 연료인 임파액이 90%가 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임파계통이 막혀서 종양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90%가 물이야. 물을 안 먹어주면 어떻게 되겠어? 그러니까 맨날 관절염, 두통, 아이고 허리야, 아이고 요통에 이게 뭐야? 물이 다 빠져나간 거야. 골수가 다 빠져나간 거야. 없어. 그러니까 맨날 아프지. 그 밑에 보면은 그 뇌의 85%가 물이고 뇌를 완충시키는 뇌 척수도 마찬가지죠. 임파계통과 심폐계통 활동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뇌에도 85%가 물인데 얼마나 부족하겠습니까? 눈물도 소변도 다 물이죠. 우리 피부를 새어나오는 것도 다 물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1리터의 물을 먹어줘야 되는 거야. 1리터의 물이 빠져나가니까. 179페이지 보면 첫 번째 단락 끝에 보면 체내의 모든 관절들은 90%가 물인 활액 때문에 쉽게 움직일 수 있어요. 근데 관절염이 걸리는 이유가 뭐야? 물이 없기 때문에 이 활액이 없어서 관절염이 걸린다고 하잖아. 노인들은 물이 안 먹힌대. 그러면 천일염을 타서 먹으면 되겠죠. 천일염은 싸잖아. 근데 중국산 먹지 말고 국산. 저희 시댁에서 천일염 해요. 필요하신 분은 얘기하세요. 심지어 뼈도 35%가 물이에요. 물의 존재에, 물의 영향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179페이지 중간쯤 하나, 둘, 세 번째 단락이죠. 24시간 동안 쉬지 않고 물이 몸 안으로 흘러들어왔다가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데 우리가 매일 잃어버리는 물의 양이 2리터인 거예요. 2리터. 2리터의 물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데 보충을 안 해주니까 우리 몸이 늙어버리는 거죠. 물은 오줌이나 땀과 숨을 통해서 손실이 된다. 우리가 숨을 쉴 때도 이 수분이 배출이 되는 거죠. 수백만 개의 피부가 있죠. 콧구멍, 눈, 뭐 귓구멍 뿐만 아니라 우리 피부도 숨을 쉰다고 하잖아. 손톱에 네일 아트 하시는데 네일 아트도 조심해야 되죠. 그 무거운 것을 덮어 씌워놨는데 내 코를 숨을 막고 있다고 한번 해보세요. 코 막아보세요. 입도 막아봐. 손톱이 숨을 쉬어야 되는데 숨을 못 쉬어. 그러니까 손톱이 이게 띄고 나면 손톱이 다 죽죠. 어떤 사람은 자기 손톱이 생명력이 없어서 칠해준대. 그러면 내 손톱을 죽이고 있는 거죠. 피부를 막아놓은 거야. 이 손톱도요, 네, 숨을 쉬고 있는 거죠. 45분까지만 하고 나눠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페이지에 두 번째 단락에 세 번째 줄 보면은
체내가 탈수되면 세포 크기가 줄어들고 질병을 유발시킨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산도가 높아지고 독성이 쌓이면 산소 결핍과 노화 과정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노화가 오는 것도 수분 공급 때문에 오는 거죠. 매일 마시는 물의 질과 양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수돗물 이야기가 나오고, 그, 수소인가? 이거 막 먹으라고 하잖아요. 여러분이 정수기를 바꿀 때에, 네, 수돗물을 먹으면 내 몸이 건강해지는데, 정수기를 바꿀 때가 되었다 하면은, 그 수장님한테 얘기하면 좀 저렴하게, 거의 50% 정도 저렴하게 주실 거예요. 미네랄이 있는 수돗물을 먹어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83페이지, 병에 담아서 파는 물이 언제나 수돗물보다 더 깨끗하고 안전한 것이 아니다. 뉴욕 본부를 둔 환경보호단체가 그것을 조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100개 중에서 3분의 1 정도가 순도 기준을 어기고 있다. 그래서 4개 중에서 3개가 선전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병에 담긴 물이 좋은 게 아니라 집에 있는 수돗물이 가장 좋은데 거기에 수돗물은 또 화학 처리를 또 다 한 거죠. 그다음에 9장 185페이지에 마음의 및 몸에 전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우리가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죠. 내 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이 그거에 맞게 굴러가는 거예요. 187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유약 효과가 나오죠. 이거 먹으면 병이 다 낫는데 하고 먹으면 다 나아요. 근데 우리가 콩가루를 주고도 이거 먹어. 이게 위장병은 특효약이야. 이것을 믿고 먹으면은 그 병이 낫는데, 이거 믿지 않잖아요? 믿지 않고 그냥 알약을 먹은 사람하고, 콩가루 먹은 사람하고, 이 위약 효과가 있는 거죠. 마음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내가 이거 먹고 낫는다 하면 낫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의사한테 가는 거잖아. 약사한테 가고. 의사가 네, 약을 처방해주면 그것을 믿는 거죠. 근데 우리 건강 공부한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거야? 수십 년간 연구한 박사님들의 말을 믿어야 하는 거죠. 187페이지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보면 엄청난 베스트셀러인 책, 사랑, 약, 그리고 기적을 통해서 마음의 몸에 주는 효과는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성취된다. 몸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마음의 메시지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내가 말 한마디를 내뱉더라도 아이고 아파 죽겠네. 그럼 아파 죽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아이고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살고 있다. 내 입에 나오는 말을 항상 조심을 해야 되겠고요. 188페이지에 보면 그중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말은 우리 모두는 우리가 생각한 것의 결과다. 내가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은 생각한 것의 결과예요. 내가 건강 독서 모임을 한다니까 건강 독서 모임을 하고 있고 나는 낭독으로 부자가 될 거야 하니까 낭독으로 부자가 되어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는 낭독을 해서 치매 걱정이 없어. 건강해. 나는 물을 마시니까 건강해. 그러면 그렇게 말이 씨가 되는 거야. 내가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는 예수의 말이다. 그래서 믿음이 씨앗을 남깁니다. 믿음의 씨앗을 뿌리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188페이지 짜증나 죽겠어. 언제까지 이것을 참아야 정말 피곤해 죽겠네. 이런 말 많이 하죠. 이런 말 절대 금지. 오늘부터 절대 금지. 혼자 말이라도 신뢰나 아유 바보 이 병신. 아유 진짜 이씨. 너 왜 또 그랬어? 이러지 말고 어떻게 바꿔주면 돼? 야, 난 역시 대단해. 되는 일이 하나도 없네. 내 사주가 안 좋은 게 틀림없어. 이런 걸 하지 말고 내가 해낼 줄 알았어. 난 역시 대단해. 이런 긍정의 말을 해주라는 거죠. 나는 행복할 권리가 있는 신의 자녀야. 어떤 것이 부처와 예수가 좋아하는 것인지 확실히 알 수 있다. 네. 내 입의 말이 나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항상 긍정적이고 사랑스러운 메시지만을 전하라. 189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보면은 아침에 일어나서 정말이지 사는 게 힘들어. 아, 오늘 또 회사 가야 돼. 아유, 뭐 어쩌냐. 아유, 그래, 어쩌냐. 힘들지. 잘 갔다 와. 이런 말 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든 긍정적인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신념을 가지세요. 신념을. 자신을 믿고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만지면서 내 속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든 영역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신의 영역에 달려있어요. 신의 축복 가운데 달려있죠. 이분도 어떤 신을 믿는지 모르겠지만 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주 하죠. 신을 믿으세요, 여러분. 창조주를 믿으면 가장 좋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저자가 보내는 메시지 후기를 같이 읽고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미네랄 이야기가 나오죠. 미네랄, 생명을 위한 효소하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가 다음 도서는, 2월달 도서는 뭐냐면, 우리의 몸이 장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의 상징인 장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해야지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죠. 이 책을 구매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리미리 구매를 해야지 나눔을 하겠죠. 가격은 13,000원이고요.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 장 건강전도사 젠센 박사의 화제의 건강서입니다. 우리 몸이 건강하게 살려면 뭘 알아야 되겠죠. 장만 튼튼해도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더러운 장이 병을 만든다. 2월 지정도서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읽고 나눔한 부분에 대해서 무엇을 느꼈는지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정도 시간을 드릴게요. 머릿속에 남는 거. 내가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실천해야겠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겠죠.
네, 마무리해 주세요. 제가 많이 쓴 것도 아닌데, 빠르시네요. 네, 순혜 대표님, 네, 순혜쌤. 한번 읽어주세요. 오늘도 건강 독서 모임을 하게 되어 감사합니다. 두통은 뇌가 피로 몰리는 이동 물질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처절한 몸짓이다. 뇌뿐만 아니라 나의 몸도 이동 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처절하게 싸우고 있지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나의 몸을 위해 몸에 좋은 것을 먹어야겠습니다. 건강 화이팅! 건강 화이팅! 이 처절한 몸짓 하니까 이육사의 깃발이 생각나네요. 그죠? 독립운동을 그렇게 하신 분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나라가 있는 거죠. 감사합니다. 이진쌤. 8장과 9장을 읽은 오늘입니다. 튀김 음식을 가능하면 자제해야겠습니다. 치킨집이 너무 많지만 제품 우유도 요플레도 치즈도 너무나 많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지만 전문 박사가 알려주신 대로 알고 먹고 야채 과일 많이 먹는 걸로 대체하겠습니다. 움직이도록 만들지 인체 힘을 알아차리고 감사해야 하며 움직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물구나무 서기, 자주 머리를 가능하면 거꾸로 하는 체조라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체의 노력에 대해서 경배하고 저도 협조하겠습니다. 그린 슈퍼푸드 그리고 물 가능하면 많이 마시겠습니다. 부장에서 혼잣말도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생각으로 신념을 가지고 우주의 모든 기운이 그리고 저희를 창조하신 분께서 우리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신다는 점을 늘 상기시키려 노력하겠습니다. 건강 파이팅! 건강 파이팅! 물물물. 네. 건강 독서 모임 24년 1월 25일 목요일 귀염둥이 희진쌤이 아리랑 노래와 레크레이션으로 문을 열 수 있어 감사한 시간이다.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까? 튀긴 음식, 유제품, 흡연은 멀리하자. 가까이 할 것은 운동, 물구나무 서기, 물, 천연식품 섭취하기를 실천하자. 내 몸속에 독소를 넣지 말자. 내가 아픈 이유는 내 몸을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내 몸을 위해 긍정의 말을 해주자. 나는 나를 사랑하고 축복한다. 건강독서 모임 시간을 잊지 않고 참석한 희진, 보영, 순애, 선영쌤과 참여하지 못한 쌤들이 건강하길 바라는 아침이다. 난 역시 대단해. 난 멋져. 난 최고로 아름답고 건강미 넘치고 세련되고 멋진 여성이야. 내 몸은 내가 지킨다. 새벽 5시 50분 건강독서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 감사하다. 질병의 원인 체내 노폐물 올바른 운동으로 건강하게 삽시다. 책을 선정해준 백수장님 감사합니다. 건강 파이팅! 건강 파이팅! 먼저 파이팅! 네, 선영쌤. 내 몸에 소중한 물 마시는 습관을 잘 들임에 감사합니다. 커피를 끊은 지 6개월, 유제품 끊은 지 5개월 되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커피와 탄산음료를 너무 좋아해서 걱정입니다. 가족과 친한 사람들에게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있어요.
절친이 최근 편두통이 5일간 너무 심했고 비만입니다. 그 친구에게 물 마시기와 채소 과일식을 알려주며 매일 체크하고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입니다. 긍정의 말과 행동을 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더 많이 하겠습니다. 김용수 대표님, 백 소장님 감사드립니다. 건강 파이팅! 건강 파이팅! 와, 우리 선영쌤 최고네요. 그 친구에게 또 추천을 하면서 체크를 하고 있대. 이거 보통 친구 아니면 이거 못 하거든요. 네, 진짜 체크는, 친한 친구예요. 예, 와. 예, 편두통도 스트레스일 수도 있지만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오는 거죠. 거기에 독소가 맞아요. 쌓입니다. 그렇죠? 네. 네, 건강 독서 모임을 하니까 이것을 알지. 그러지 않으면 모르죠. 네, 네. 오늘도 내 몸을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도록 이 시간 잊지 않고 기억해서 네, 오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이 시간을 기억하지 못할까요? 내 몸을 살리는 시간인데 안타깝죠. 좋아요. 밤에 일찍 자고 이 시간에 참여를 해야지 그게 정상이죠.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신나는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진. 네, 고맙습니다. 잊고